오늘은 10월 26일이고요. 네. 개똥 같은 날이라고 읽습니다. 골든반님, 재훈대디님, 송정아님, 네. 도두왕비님, 옥구현아님, 염좌님, 영준님, 황금양봉님, 부자엄마 가림님, 어서오세요. 네.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주님 어서오시고요. 해피정님, 정직한 기술님이에요. 네. 어서오세요. 네. 유튜브 하세요, 이제? 네. 패밀리 피싱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드리면 해피님, 두려움 없는 자유님, 대제이비제이님, 나디아 김님, 원태호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찬양자들 많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진직하지. 왜 지금 해가지고 또 그냥, 네. 우리 나디아님이 믹스를 팔게 만들었었고, 네. 근데 입절이네? 축하해요. 네. 어서 오시고요. 김수영님, 상위 10%님, 단풍이님, 짱순이님, 행복 만땅님, 어서오세요. 얼음골님, 미소dom님, JBS9895님, 어서오시고요. 이영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또, 꿀보로소리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여종성님, 찐빵님, 반갑습니다. 주식부자 해와달님, 바다님, 도채호님, 부자 이글루님, 송현님, 마이유님, 찬찬찬이님, 반갑습니다. 상상 이상으로님, 빨강망토님, 긍정의 힘님 어서오세요. 밤토리님도 반갑습니다. 양모자 팜송님, 어썸리치님, 오노노님, 네, 공부하라고 알려줬어요. 크게 된 라인에, 류동진님 어서오시고요. 전미정님, 네, 해피정님, 노래 불러줘요? 네, 뭔 노래 불러줘?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나는 상한가. 아니지.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이지. 너는 상한가, 나는 상한가. 네, 아싸라비야. 김진기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베드로님, 행복한 날이에요. 좋아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네. 어허, 무슨 일인지 빨리 풀어봐요. 스마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즐겁게 살자님, 끼룩새님, 큰그릇님, 그리고 윤영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총알개미님, 상투실령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풍님 부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돌아온 써니님, 오늘 마이너스 1.5%면은 지금 잔치 열어도 됩니다. 네, 소 한 마리 잡으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 봐, 상투실령님 지금 주식 때려치자 그러잖아. 시먼스님 어서 오시고요. 수비니 아부지님, 네, 수비니 아버지, 네, 부자 마덜님,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돌아온 써니님, 야호, 네,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겠지 다들, 네. 향이 아빠님, 천지님, 대박성경님, 초록공간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손가락이 다들 근질근질해 이제, 네, 일갈매도 씨 눌러 말아 이제 얘기를 할 거. 자, 얘기 한번 들어보고 팝시다. 시장이 아주 지랄 같긴 합니다. 그죠? 네, 각시풀림 어서오세요. 황금열매님도 어서오세요. 지금껏 이런 개 같은 장은 없었다. 뭐 그럴 정도예요. 네. 2% 하락도 괜찮은 거 아주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기본 마이너스 4% 정도 되거든요. 네. 오늘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 네. 유영일님, 네. 고점 지옥, 저점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네. 네. 오늘 마이너스 4% 기본이에요. 4에서 한 5% 정도? 네. 그 유튜브에 그런 노래 있던데? 주옥 같다는 노래가 있던데요. 네. 주옥 같다 그러던데. 시장 참 주옥 같다. 네. 그러더라고. 네. 자, 7%까지 내려가는 거는 뭐가 좀 다른 게 섞이지 않았을까요? 네. 2차 던지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2차 던지 하고요. 문제가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네. 신용. 이 신용하고 미수인데 여기다가 사실 지금 악재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악재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전날 대비해요. 네.
지금 악재 사실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야간을 틈타가지고 가자 지구를 뭐 지상전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국채 금리가 또 다시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지 아무리 올라가 봤자 기준금리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면 채권도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안전자산. 달러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채권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막 사기 시작하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채권이 악재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기술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어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이.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니까 뭐 GDP고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얘기하는데 GDP 좋게 나옵니다. 네. 미국 이번에 GDP 좋게 나와요. 뭐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99.7%예요. 네. 99.7%.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시장이 뭐 요즘에 보니까 또 다시 나오대. 네. 뭐 대공황과 너무 비슷하다느니 주가가 이제 뭐 1990, 95년이야, 96년이야. 그때 상황과 같다느니 이제 IMF로 넘어간다느니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겠느냐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던데 이거 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가 떨어질 거라고 하면 그냥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말고요. 차트는 언제나 똑같았어. 자, 지금 잘 보시면 뭐 삼성전자 차트가 뭐 옛날 요때랑도 비슷했잖아요. 그죠? 네, 비슷해. 뭐 비슷하고 사실 뭐 올라가기 전에도 비슷하지 뭐. 이때왕도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차트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래서 차트를 항상 볼 때는 분석을 하지 말고 뭐로 보라고 했어요?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죠? 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차트지. 이걸 가지고서 뭐 경기가 나빠지고 있네. 뭐 그런 차트네.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빼버려. 네. 후가 날려버리란 말이에요.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눈 감고, 귀 막고, 콘가? 뭐지? 이불 가리라고 했나? 네. 아무튼 간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대보란 말이야. 경제지표나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기업들 실적이 지금 나쁘다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뭐가 나쁘게 나왔어요? 지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2022년도가 완전 똥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야. 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야. 1분기, 2분기 이거 실적 나빴었던 부분들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이번에는 1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9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이거는 어닝 쇼크야. 이렇게 날려버린다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뭐 이게 뭐 상황이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아니죠. 근데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잘 봐봐요. 경기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 실적도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어. 객관적인 지표에서요. 그냥 그 증권사 예상치 말고요. 객관적인 상황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3.8조가 나왔대요. 3분기 사상 최초랍니다.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 국채금리 가지고 계속 떠드는데 국채금리 지 아무리 지가 올라가 봤자지 뭐 옛날에 2%일 때는 어떻게 살았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어? 뭐 중동 전쟁? 네, 중동 전쟁 안 일어납니다. 네, 확전은 거의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또 뭐 했어?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185조 원을 갖다 쏟아부었어요. 일본도 50조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중국이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은 경기가 회복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놈들이 약간 멍청한 건 좀 있지만, 네. 이렇게 그 멍청하게 뭐 그냥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보통 투자는 말이에요. 보통 투자는 그 뭔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때 그 뭐 뭔가 이제 막 더 이상 뭐 지랄
같은 상황이 더 지랄 맞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최악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됐을 때요. 그럴 때 대체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경기부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봐요. 시장이 엿같이 내렸어요. 진짜 엿 같아요.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8월 달도 아니야. 사실 9월 여기 중반까지도 괜찮았어. 2600 찍을 때 괜찮았죠. 9월 중반부터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빠졌는데 도대체 이게 뭔 지랄이란 말이죠. 이게 뭔 지랄입니까? 이게 뭔 지랄이요? 개지랄이지.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 비상식적인 행동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게 누구였어? 개인입니다. 개인이고요. 또 한 가지 볼게요. 또 한 가지는 네. 개인들이 일단 빌미 제공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작전 애들. 작전. 지금 작전 세력이 들어온 곳을 얘들이 또 밑밥을 살짝 깐 뉴스 봤어요? 이상 급등을 경계할 수 있는, 이상 급등을 감지하고 여기에다가 경고를 할 수 있는 공매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전주가 들어왔다. 이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네? 그죠? 이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건 개똥 같은 소리지. 그죠? 이건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영풍제지요. 영풍제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반대매매 지금 아직도 청산 안 됐어요. 오늘 거래량 5,400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 애들이 암만 많이 걸어도 사겠다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뭔가 치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2천이요. 1억 2천. 1억 3천쯤 되는 거예요. 증권사 미수금이 얼마요? 1조. 용풍재지 미수금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인데 키움만 지금 5천억이잖아요. 근데 오늘 1억 된 거야. 그러면 일단은 현재 생각해 보세요. 여기 4만 5천 원 구간, 여기 구간에서요. 현금, 증거금, 이제는 증거금 없겠죠? 안 되겠지? 안 나오겠지? 네,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뭐, 지난 8월 뭐 이럴 때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신용 쓰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거금 50%로 해가지고요. 내가 미수를 걸었든, 아니면은 뭐, 신용을 걸었든 해보잔 말이에요. 4만 5천 원에서 50%면 얼마입니까? 2만 2,500원? 이죠? 네. 22,500원이요. 네. 목소리 크게 하다가 계산할 때만 좀 작아지네. 22,500원이에요. 22,500원. 자, 22,500원이면은 아직까지는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단, 뭐가 있었을까? 미수. 네. 미수는 3거래일 만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못 갚았겠지. 왜냐면 안 팔렸을 테니까. 그럼 내일까지도 쳐맞겠죠. 네. 내일까지 쳐맞아요. 내일까지 쳐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2,500원 아래로 떨어지겠죠. 5만원대 이상에 산 사람들은 이미 오늘 마진콜을 받았을 거고요. 조금 여유있게 한 사람들은 내일 받겠죠. 자, 그러면 내일도 떨어진다. 내일도 떨어진다에, 네, 그냥, 네, 베팅하시면 돼요. 내일도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오겠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한 번 더 빠지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작전주가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지금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홀딩스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갔지만 얘네들 지금 보시면 제가 그 매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었을 것 같다 생각되는 자리가 여기로 있죠. 120에서 130. 여긴데 지금 50%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마진콜 다 전화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증거금 부족하십니다. 62만 원입니다. 그럼 내일 뭐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오겠지. 내려갈 때마다 평단가를 낮췄어. 어떻게 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안 되지. 왜냐면 그럴 돈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돈을 빌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딱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 뭐 에코프로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에코프로 BM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주춤주춤 하니까 팔고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포스코 홀딩스로 넘어갔지. 사람들이요. 여기서 샀을 거라면 60만 원에서. 그럼 요거는 지금도 저게 있나요? 네, 지금 되겠지. 요거는 우량주니까. 현금, 증거금 30%. 30%면요.
60만 원에서 매수했다 치고 30%면 얼마야? 638. 오늘 마진콜 받았겠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융자 증거금은 45%니까요. 그러면 45%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빠지면 내일 마진콜 받겠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요. 지금 보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빠져야지 반대 매매가 그때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주가가 빠져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 거기가 들어올리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번에 독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공매도 같이 겨들어가는 것 같고요. 공매도 같이 환매하면서 지금 그동안 손실 났었던 거 있잖아요. 다 까고 있어요, 얘네들이. 융자 보세요. 신용융자가요, 지금 17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거 집계 나오면은 아마 16조대로 떨어지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16조 원대까지는 떨어져야지 반등을 할까 말까, 신용이 줄었다, 안 줄었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오늘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들어서 계속 그냥 반대 매매 액수가요, 5천억, 6천억, 막 8천억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막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때리면서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뭐 이런 거. 신용이 그냥 나만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일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딱 이게 가둬놓고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딱 붙잡아 놓고서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UFC인가요? 그게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깔고 앉아갖고 막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도망갈 데가 없어. 계속 때리는 대로 얻어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신용이 14조까지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지려면 지금 대비해서 3조가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3조 원이 더 매도로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문제는 시총 상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16조 그냥 이제 한 뭐 1조 정도만 더 떨구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진정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었죠. 급하게 떨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급하게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용을 죽이고 있어요. 저기 뭐 2차전지 쪽에 뭐 배터리 아저씨 말 듣고 매수한 사람들이 19만 명이라고 했어요? 네? 19만 명? 이 사람들 다 어떡할 거야, 이제? 뭐, 수익 난 사람들 있겠지. 뭐, 저기서 수익 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뭘 고민하고 있어요? 차익 실현을 고민하고 있지. 더 사고 이런 거가 아니라 차익 실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 쪽에서.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안 빠졌어요. 뭐 빠진 건도 있지만은 현대차는 그래도 안 빠졌어. 사실 뭐 오늘 같은 장에서 뭐 1.3%뭐 빠졌다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안 빠졌어요. 안 빠졌다고. 뭐 1.9%뭐 오늘 같은 날 뭐 지수보다 덜 빠졌잖아. 근데 하이닉스는 조금 빠졌죠. 하이닉스 왜 빠졌어요? 요거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되거든요. 12만 원대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살짝 걱정인 건 뭐냐면 이제 와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뭐 사야 한다 어쩐다 막 반도체 어쩌고 뭐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미 추천했었던 거야. 막 그러면서 등장. 제가 이 얘기 했죠. 네. 등장. 근데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간 다음에 등장하면 좋은데 애매한 시기에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오늘 주가가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제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어제는 우리가 그 계좌가 지수가 빠졌음에도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뭘 했어요? 이렇게 네, 좀 떨궈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LG전자 보세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얼마나 올랐어요? 어제 3.2% 오르고 오늘 2.9%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그저께 대비해서는요, 수익률 깎아먹은 거지만 그저께 대비해서는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가 있긴 하지만 별로 문제될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의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계좌가 내려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가고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해줘야 돼. 뭔가를 사줘야 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기는 사야 되는데 반등 나올 때 사자. 네. 기다리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 지금 이 추세 박스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죠. 네.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2500포인트가 일단은 추세를 넘기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여기 2300포인트가 깨져서는 안 되는 지지선 역할입니다. 물론 위쪽 라인으로 조금씩 올라가거나 아래쪽 라인을 조금 내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 허락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신용이 더 떨궈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초 시점까지 돌아갈 수도 있어요. 2200포인트. 네. 진짜 그게 돌아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지들도 왜냐면 이게 아무리 공매도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지도 지분이 많잖아요. 지분이 많은데 요놈들도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막 급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손해가 커지거든요. 물론 해칭을 걸겠죠. 해칭을 걸게 하겠지만 자기들 손해가 커진다고. 손해가 커지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막아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반등이 2350년, 2400까지 갔어. 그러면 개인들이 아싸라비아 기회다 그러면서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거라도 먹자고로 팔까요? 매도 대박이거든. 네? 매도 대박이라고. 왜냐면 지금 완전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 완전히. 으야! 막,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성주사의 방송도 안 듣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냥 오늘은, 네, 반항할 거야. 오늘은 반항할 거야. 오늘 반항하는 그런 표시로 성투사 방송을 듣지 않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지금 추석하는 사람 누구야? 에? 빨강 루시님.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이거 봐. 반항하고 있다니까, 지금. 네? 반항하고 있다. 이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면 팔 수도 있어. 이거 잘 감시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긍정적이거나 이거 여러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편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오늘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쳐다봐. 야, 그렇게 많이 빠졌어? 그래서 쳐다봤더니 진짜 그래. 근데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지수가 이만큼 빠질 때 여러분들 계좌는 이 정도는 안 빠졌어. 솔직히 얘기해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계좌가 방어는 좀 잘 됩니다. 네. 그나마 방어 잘 돼요. 그래서 또 비교해 보세요. 그냥 비교해 봐. 올 연초 시점하고 해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초 시점 물론 수익률을 까먹긴 했어. 근데 손실이 커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마음껏 이제 욕을 막 해야 돼. 이런 네, 시베리안 허스키 뭐 그런 거 해야지. 네. 씨발라 먹을 놈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해야 돼. 금산 뉴스에 나오던데요. 금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금산. 백종원이 때문이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금산에서 인삼축제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산 그거 유튜브 뉴스에 막 나오던데. 야, 근데 그것도 참 너무했어. 네. 인삼축제 하는데 백종원이 이제 바가지 상품 없애자 해가지고 요쪽 향토음식점에 가가지고 뭐 메뉴 개발해서 막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바가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백종원이 하니까 사람들이 일로 다 몰린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외지 상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우리가 장사 안 된다. 우리 다 죽었다. 백종원이 때문에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을 때더라고요. 네. 그랬다더라고. 네. 근데 뭐 아유 뭐 그럼 모르겠고요. 배당주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당하고요, 실적. 오늘 현대차 실적 좋게 나오니까 올라갔죠. 삼성전기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야. 삼성전기가 지금 13%가 빠진 이유가 뭐가 있어? 어제 한 4% 올랐죠. 어제 4% 올랐어요. 삼성전기. 어제 4% 올랐는데 오늘 13%가 빠졌어.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야. 그죠? 이거 어제 4%까지 아니네요. 네, 한 2. 몇 프로 올랐었네요. 1.5%. 그러고 나서 오늘 13% 빠진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뭔 이유인데 봤더니 실적이 뭐 거시기하다. 네. 실적이 좀 거시기하다.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좀 나는 좀 짜증이 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왜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 왜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지금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거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봐봐요. 너무너무 빵빵하잖아. 이렇게 빵빵한 시점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잘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전년 동기가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오늘 이번에 연간치로 보게 되면은요. 그게 나쁘지도 않아. 네? 나쁘지도 않고 분기 실적이 꾸준해요. 네,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쭉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 이게 뭐예요? 네, 예상치가 2,200억이었는데 지금 1,800억밖에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별거다. 네. 근데 이게 5분기 때 역성장 맞습니까? 이익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역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역성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야? 이게 13%나 빠질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뭐 신용이 많다거나 그런 거예요. 신용이 지금 뭐 0.5%밖에 없어. 이런 신용이 없어. 그럼 뭐 주가는 뭐 저점에서 뭐 헤매고 있고.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야, 그럼 이런 거까지 빼는 거 보면 진짜 웃기는 거죠.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 대금 오늘 1,693억이에요. 평소 거래량보다 조금 많아요. 판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 포트를 조정하든지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동안 지들이 사놓은 건 뭔데? 여기서부터 샀잖아요. 여기도 이게 사놨잖아. 진짜 조금 팔았어요, 조금. 진짜 조금 팔았는데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예전에 처음에 지들이 사기 시작한 바로 그 저점 라인 때까지 다 왔어. 12만 원이 저점이요. 예? 12만 원이 저점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지금 아주 힘도 안 들이고 그냥 이럴 때 조금 던져가지고 이만큼 빼버린겨. 참. 그럼 밑에서 주워 담궜지? 응. 또 주워 담궜지. 물량 더 많이 잡아야 되니까. 왜 나쁘지 않잖아요. 내년도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올라갈 텐데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뭐 오늘 1,000억 팔았다 그러는데 1,000억 팔은 거 가지고 뭐 티가 납니까? 여기 티가 나요? 안 난다고 티가. 그럼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거냔 말이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은 수익 내고 파는 거잖아요. 아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 사가지고 14만 원에 팔았어. 근데 다 판 게 아니라 이만큼 샀으면 요만큼 판겨. 그래가지고 다시 12만 원대 낮춘 거지. 그럼 그 비중 그대로 있죠. 그럼 밑에서 더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정상적인 장이면은요,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야 돼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경제지표 다 보셨어요? 통계청 가서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오죽하면은 그 김영익 교수 있죠? 닥터둠. 김영익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 경제지표를 보아하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내가 방송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지표만을 가지고 분석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표만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좋다면 이것도 사실상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야기고요. 주가가 이렇게 좀 비리비리하고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그 주가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늘 쌀밥을 먹고 있는데, 늘 쌀밥을 먹고 있는데, 쌀밥이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막 밥을 굶고 있어, 막. 맨날 보리밥에다가 아니면은 뭐 그 수수 껍데기 그런 거 막 삶아갖고 죽 써갖고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쌀밥에 고기 반찬 내놔봐. 맨날 쌀밥에 고기 반찬 먹으면은 이게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근데 배가 고플 때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으면은 굉장히 이게 맛있고 막 그냥 더 먹고 싶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요, 무조건 우리가 베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배당이요. 배당은 11월부터 사람들이 모양새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11월 정도부터. 대부분의 종목이 11월, 12월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배당주를 많이 사려고 하는 놈들이 배당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당금은 결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1,000원이다, 2,000원이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배당금을 단돈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1%라도 더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가를 낮춰야죠. 네. 자, 이거 합리적인 의심 갖는 거 하나예요. 두 번째. 장이 경제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시장도 좋아질 것 같아. 근데 나는 충분히 못 샀어. 야, 원래는 1점만 사기로 했었는데, 야, 경제 내년에 대박 좋아진대. 야, 걔네 엄청 올라간대. 그럼 더 사야겠네? 그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아니, 그럼 2차 전지도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도 계속 올라갈 텐데요.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실적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숨 나오는 실적이요. 이 한숨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서 그 정도 해먹었으면 여기서는 경제지표가 아니라 경제지표 할아버지가 와도 못 살린다고. 산소 호흡기 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 떼어서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병원비 낼 돈 없이 그냥 빌려가지고 여기 그냥 공짜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다 내보내는 거라고. 이런 거랑은 또 달라요. 얘 실적 안 나오잖아요, 지금. 배당도 안 주잖아요. 아니 지금 뭐 많이 내려서 60만 원대까지 빠졌다 칩시다. 60만 원대까지 빠졌어도 480원 배당이면 이거 뭐 배당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현대차는 지금 사시면 얼마예요, 배당? 5% 이상 받잖아요, 1년에. 물론 이제 분기 배당이 있었으니까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전부 다 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에코프로가 가치주는 아니죠. 그거는 가치주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치가 없잖아요, 원래가. 그것은,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주가 아니라, 광기주.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네. 그럼 가치를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만든 거 솔직히 얘기하면, 뭐 500만 원 간다, 뭐 400만 원 간다, 뭐 전 세계를 다 주름 잡는다. 내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중국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심어준 거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준 거야. 없는 거를 여기다 만들어준 거라고요. 없는 걸 만들어준 걸 가지고서 그걸 진짜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환상이 탁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해지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에쿠프로 그랬어? 네. 이제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람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얘네들은 아직 뭐 올라간 게 없으니까 좀 그래도 좀 개겨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요 어차피 우리는 밑에서 선점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람들 들어와서 막 올려주면 좋아요. 네. 바닥에서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요.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실적 좋게 나오고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쁜 거 없어. 전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네.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해져 있죠? 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다? 신용, 미수, 여기다가 플러스 주가 조작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네,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그냥 때려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개 같은 일입니까, 진짜로. 이게 모니터링 다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다가 막 쌓고 있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개미할 것 같은 그 기관 놈들이나 외국인 놈들이 아주 뱁새 눈을 하고서 쳐다보고 있는 겨.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먹을 것 같게 모아놓으면은 이거 먹을 것만 뺏어 먹는 것이 아니라 개미까지 같이 잡아먹죠. 이 개미할기 같은 놈들이요. 이걸 그림으로 하나 그려야 되겠다. 그림으로. 이게 개미탑 안에 이제 여기 있으면은 금고야, 금고. 금고 이렇게 있으면 개미들이 막 돈을 가지고 막 몰려들고 있어. 여기다 막 싸놓고 있어. 여기다 막 싸놔야지 막 하는데 뒤에서 개미할기 같은 놈들이 이렇게, 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네.
자율주행이나 AI,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이런 거는요.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차는 간다고. 그 전기차는 2차 전지랑 뭐가 달라요? 완전 다르지.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전기차,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기차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안 빠져요. 근데 어디다가 목숨 거는 애들이요? 배터리요. 지금 배터리가 문제야, 배터리가. 그거 혹시 뉴스 보셨나요? 태양광으로, 태양광으로 가는 자동차가 민간에서 나왔어. 근데 지금 약간 묻혀있지.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게 나오면 안 되거든. 민간에서 나왔어요. 태양광으로 가는 자동차가. 태양 전지를 이렇게 막 그 넓게 펴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배터리로 해가지고 충전하면 달리는데 얼마를 갔느냐? 1000km를 넘게 달렸대요. 충전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 충전해가지고 이게 전기차 이거 하면서. 태양광으로요. 그럼 뭐하러 배터리를 써? 라고 되는 거지. 태양광이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이나 좀 이제 다른 걸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아직은 배터리를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쪽 시장은요. 자동차를 만드는 시장은 없어지진 않아요. 자동차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뭐 기름을 넣든 그 장작을 떼서 가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타고 다녀야 되니까 자동차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제는 뭐 물만 넣어서 갈 수도 있고 광합성에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긴 간다고요.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는 계속 바뀌고 있죠. 전기차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뭐였어요?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석유 자원의 고갈 또는 오펙 애들이 너무 석유 가지고 까부는 것 같아서 열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전에 뭐 충전소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에다가 아예 무선 충전을 깔아버린대잖아. 충전소. 무선 충전을 깔아버린대. 그 무선 충전 관련주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소형화 시키고요. 점점점 싸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야 초기니까 비싸지. 지금이야 초기 시점이니까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요. 무조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타고 다녀도 괜찮은데요. 옛날에 영국 아시죠? 영국. 영국 런던. 영국 런던에 보면은 그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말 타고 다녔잖아. 말. 이게 말이요. 이게 말. 이게 말인데 말같이 생겼죠? 이 낙타냐? 네. 이게 말이요, 말. 네, 말이에요. 이게 말인데 이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여기 영국 런던이 어떤 도시였냐면 똥의 도시야, 똥의 도시. 여러분들 말 타고 다니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싸는 게 먹고 싸. 근데 걔네들이 뭐 화장실 가서 쌉니까? 주인이 잠깐만요. 나 똥 좀 싸고 올게요. 이렇지 않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아무 데나 싸든 거야. 말똥을. 네. 이씨 이거 뭐 야, 아씨. 그렇잖아요. 네. 그 유럽이 약간은 좀 이렇게 미개했던 나라인 거 아시죠? 그 막 쓰레기 막 밖에다 버리고 막 네, 그랬던 나라예요. 지금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말을 타고 다니면 아주 큰일 납니다. 네. 지금은 개똥도 어디다 함부로 방치를 못하고 하게 되는데 말똥을 밖에다 버리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 푸대따로 이만한 거 들고 다녀야 돼. 그 냄새 어떡할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럴 수는 없고, 뭐, 요즘에 이런 것도 있대요. 네, 그 뭐지? 전동으로 가는 신발 같은 건데, 그날 그 사고 날 것 같은데. 이게 바퀴가 4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롤러스케이트처럼 생겼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쭉 가면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다네? 그냥 슝 하고 막 가던데? 네.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네. 야,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어쨌든 뭐 좋아지겠지.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야 돼요. 현대차가 삼성전자처럼 갈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커도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현대차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다고 하더라도 세계 1등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등이잖아요. 근데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규모 면에서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 가치를 보겠다면 삼성전자를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플이나 아마존 얘네들 아무리 시총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 한 4, 5배 차이 나나요? 4배, 4배 더 커요? 4, 4, 16. 5배? 4, 5, 20. 5배 더 넘네? 네. 근데 애플이나 아마존의 시총을 여기다가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너무 형편없어, 지금. 그죠?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미래 가치를 보고 따지고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시총은 현재보다 4, 5배 더 커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한 방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려놨다가 또 죽여놨다가 어느 정도 올려놨다가 죽여놨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얘네들이 해온 게 다 뭐예요? 계단형 상승이에요. 근데 이 조정 국면이 굉장히 독하고 아프지 시장에 큰 뭐 어떤 환란이 온 것처럼 막 그렇게 엄청나게 독하게 아프게 그냥 조정을 받아요. 하이닉스는 감자까지 해가지고 아주 작살났었지. 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20년 만에. 여기 지금 20년, 2003년이거든요. 이때 2,000원이었어요. 2003년이요, 2003년. 20년 전에요. 근데 여기 지금 12만 원이죠. 이거 얼마 올라간 거야?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 거야. 10배가 가는 기업이고 100배 가는 기업이고 안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거 몇 배 간 거예요? 50배 갔지, 50배. 60배 갔네, 60배. 60배. 이게 정상이에요. 20년 동안 60배 갔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이 20년 동안 60배 가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런 애들은 빠지면 계속 사고, 뭐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는 솔직히 이거 100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 밑에서 봐봐요. 여기서부터니까. 4,800원부터 해가지고 150만 원이면 100배가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산해. 40만 원이면 100배잖아. 그러면 200배야? 80만 원. 300배 간 거야? 300배? 네? 300배요? 언제부터 쳤을 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거를 뭐 한 60년 동안 해먹은 거 다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개인들 때문이잖아요. 개인들. 팬들이 올려놓은 거잖아요. 닷컴 버블 때랑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바바바바박.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를 막 나야 뭐 꿋꿋하게 했지만 네, 욕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이씨 공부 좀 해라. 박순혁 그 뭐 박작가라고 합니까 요즘에? 네. 배터리 아저씨 영상 좀 보고 공부 좀 해라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어. 배터리에서 뭘 한다고 뭐 그래서 공부 좀 하라. 자기들은 그 아저씨 말만 믿은 거 아니야? 뭐 공부를 뭐 한 게 따로 있나 모르겠네. 그 아저씨 말만 믿고 산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뭔 공부요, 그게? 그 사람이 공부야?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뭐 여기서 뭐 400만 원, 500만 원, 포스코 홀딩스 600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니까. 내가 그래서 진짜 공부했다니까요. 방송 보고서. 도대체 저게 어디서 나온 건가?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방송 봤어. 근데 내가 암만 그 뭐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이나 이런 거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암만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물론 계산도 들어가 있어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라고 제가 강연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광기는요, 뭐 옛날에 튤립 사태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충분히 빠져야 됩니다. 충분히 빠져야 돼요. 지금 뭐 사실 여기요. 2020년도부터 올라온 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거품이라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약간 고평가 아닙니까? 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배 간 거 아니야. 근데 10배 정도는 갈 수 있어요.
뭐 한번 흐름 탄다거나 하면 갈 수 있어. 근데 100배 뭐 이런 건 아니지.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반납을 해줘야 되는 얘기지.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50만 원 가지고 40만 원 나가지만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완전 피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구간이 지금 여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60만 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40만 원대까지요. 네. 왜냐면 왜냐면요. 여기서는 살살 따라갔거든요. 살살 따라갔는데 여기서는 그냥 막 달려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지금 1차적으로 그냥 생으로 산 사람들은 손절매도 이미 다 들어갔을 거고요. 반대 매매 들어가기 시작하면 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신용을 막 쓰고 있었다. 그럼 지금 본절 오기 전에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겠지만 나는 죽어도 안 팔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난 더 사야 되겠다 해서 더 산 사람들은 이미 손실로 들어갔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55만 원쯤 됐는데 55만 원에 한 40% 잡아봐요. 5, 4, 20. 그러면 여기 30만 원대까지 오면은 또 한바탕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야. 계속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시즌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시즌 같은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카카오도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팔으라고 그럴 때 팔았으면 좀 좋아? 네? 좀 좋으냐고. 근데 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또 막 올라갈 것 같아. 여기 지금 8만 5천 원에서 여기 10만 원 넘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막 흥분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보면은 받아주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때리고 조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것도 매도가 어디서 멈춘다고 그랬어요? 저 3만 원쯤 가야지 멈추겠죠? 지금 막 그냥 구속되고 뭐 난리 나고 있으니까 그쯤 가야지. 멈출란가 안 멈출란가 모르지. 그때도. 네. 멈출란가 안 멈출란가 모르지만 그때쯤 가야지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걔네들이 저 밑에서 있는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이렇게 뭐 영향을 거치는 애들이면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터리하고 2차전지 너무 심했잖아. 심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을 완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어제는 지수가 떨어졌지만 우리는 매수를 안 했어요. 왜 매수 안 했느냐? 이거는 어제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0.8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어제 계좌는 한 4% 올랐지 아마? 네. 계좌는 4%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한 5%는 어제 번 거 하여튼 오늘 다 빠졌어. 똑같이 빠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4% 나온 것 같은데 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제는 우리 계좌가 올랐어요.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계좌 올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샀어. 왜? 2차 전지가 지금 시총 상위에서 이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시총 상위에서 계속해서 죽여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부터 영풍제지가 풀리잖아. 영풍제지가 풀리는데 이거 답 없어요. 이거 답이 없다고. 작전주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그냥 시장가로 매도를 내놔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주가 조작까지 있다 그래. 지금 저쪽 그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뭐 공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미수금 반대 매매 털린다 그래. 막 주가 막 난리가 나서 신용장고 팍팍팍팍 줄어가. 개인들이 숨을 못 쉬고 산단 말이에요. 네. 개인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이 확 흩어져 버리면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때리는데 받아줄 애들이 없어. 그러면 호가가 여기서 받아주고 저 밑으로 받치게 되고는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게 투매야. 그럼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더 팔게 되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줘요. 누가? 외국인이, 기관이. 얘네들이 사주는구나. 그게 아니라 공매도 판매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 해주는 거지. 여기에 대한 것들만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고점 종목과 아닌 종목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삼성 반도체하고 오늘 반도체는 조금 흔들리는 게 좀 있었죠. 장비 쪽에선 또 흔들리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2차 전지에 비하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세 발의 피? 네. 껌이야, 껌. 네. 그렇게 뭐 밀렸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설마 뭐 에코프로보다 많이 빠졌겠어? 아니면 천보나 뭐 이런 거, LNF나 뭐 이런 거보다 많이 빠졌겠어요? 네? LNF 이것도 뭐 난리 났더만.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거만큼 많이 빠졌겠어? 아니면은 뭐 포스코 붙어 있는 애들,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거만큼 많이 빠졌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패턴들,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다 물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쯤 되면은 내가 배터리 아저씨의 말을 듣는 게 아닌데, 배터리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헤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답이 없어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 마요님은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 그거는 뭐 사실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뭐 그런 거 알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대한금속은 주가 올라간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억울한 주식이에요. 근데 대한금속이 더 먼저 풀릴 것 같아요. 네. 대한금속이 더 먼저 풀릴 것 같아요. 얘는 거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24만 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먼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터지면은 누가 먼저 판다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덩어리가 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풀릴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잔량이 700만 주라서 내일도 어려울라나? 네. 요거는 내일이라도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 있는데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은 더 맞겠죠. 네.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근데 좀 억울할 것 같아. 대한금속은. 그냥 회사가 좀 그냥 별로여서 안 샀을 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네, 조금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도 팔아야지. 왜냐면 안 올라올 거니까. 위로 안 올라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전주들 돌아오지 않아요? 뭐 삼천리 돌아왔어요? 네. 안 돌아온다고 이런 거요. 끝난겨. 네. 끝난 거예요. 이거 작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 그럼 이건 뭐 끝난 거지, 끝난 거야. 성광 뭐 이런 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계속 내려가죠. 내가 분명히 이때 분명히 말했어요. 물량이 나오는 즉시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작전주는 여러분 이건 무조건 기억하세요. 작전주에 내가 만약에 대접해서 걸렸어. 그럼 저만까 일단 두세 방 맞는 거 각오하고 있어야 되고요. 물량 나오는 즉시 무조건 팔아야 돼. 맨날 매도로 걸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운 좋게 한번 풀려가지고 딱 팔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주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팔아요. 뭐. 안 그러면 계속 빠져요. 성광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뭐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 뭐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 근데 뭔 에너지인가? 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뭐 하여튼 뭐 많았죠. 많았는데 다 이래요. 다 이럴 거예요. 작전주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작전은 사실은 다우데이터는 작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다우데이터도 뭐 작전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요거는 이거는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얘 때문에 걸린 거죠. 네, 이것도 키움이었지만 세방 맞아, 세방 있었죠. 네, 못 올라옵니다. 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못 올라오는 겁니다. 작전주는요, 잊혀질 때까지 해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 한 작전주가 대부분 자산주나 뭐 이런 것들 거래가 별로 없는 것들이어가지고요. 이만큼 올라가려면요, 얘네들은 진짜 뭐 손자쯤은 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거야, 그런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날씨 추워서. 오늘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시장 분위기랑 관계없습니다. 다우디타는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팔았지. 네, 잘 먹고 팔았지만, 음, 아무튼 간에 위험한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 모르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작전주에다가 개인들 신용에다가 다 갖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스타코믹스인데요. 스타코믹스. 네. 여러분들 시장은 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은, 일단은, 전망은 그래요. 내일도 일단은 한 대 맞을 것 같아. 내일 올라가면 좋긴 좋은데, 내일 올라가면 좀 불안할 것 같아. 아침부터 상승해서 출발하면 좀 불안할 것 같고요. 일단 반대 매매는 나올 것 같거든요. 반대 매매가 나올 거니까, 요거 팔은 하얀색입니다. 네. 반대 매매는 나올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나올 거고, 또 내일 그걸 통해서 떨어지게 되면 또 반대 매매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끝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뭐 내일 오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월요일 날 아침까지 때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변화가 좀 있을 때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다려주는 게 좋고요. 키움증권은 이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개 같은 일이냐면요. 이거 끝났어요. 이제 더 안 빠져요. 왜냐면 이거 처음에 나올 때 뭐였어요? 5천억이었잖아. 5천억. 미수금 5천억. 그래가지고 이것이 얘네 키움증권 상반기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5천억이 안 돼요. 여기 지금 분기 보시면은 그 3,800억, 1,800억 하니까 4천, 5천억 넘네, 씨. 5,600억 좀 되죠? 네. 5,600억인데, 이 5,600억인데 그만큼의 미수다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네, 5천억 미수금이 있었다. 예? 얼마나 웃깁니까? 5천억의 미수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5천억이 다 손실을 잡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5천억의 손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이요. 미수금. 미수금이 무엇이냐? 현금, 현금 보유율 50%를 가지고서 뭘 했다? 미수를 썼다는 얘기예요. 미수. 그러니까 돈을 더 땡겨서 레버리지 걸어서 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현금이 50%. 내가 만약 1억이 있어. 그러면은 이 1억 증거금 50% 가지고서 2억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1억을 돌려받기만 하면 돼. 얘네들 뭐 이 1억이 까이든가 말든가 이거는 내 거가 키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1억만 돌려받으면 돼. 그러면 저 위에 4만 5천 원에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죠. 참 30% 빠졌어요. 그다음에 오늘 또 30%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반토막이 아직 좀 덜 됐죠? 반토막이 조금 덜 됐는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미수금 이제 팔리기만 하면 돼요. 팔리기만 하면은 미수금 5천억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환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도 만약에 점하한가잖아요. 그럼 이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은 5천억이 다 손실이 잡히는 게 아니고 손실이 일단은 뭐 한 2천억 정도 잡힐 수도 있겠죠. 요 정도 잡힐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손실로 부를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미환수 채권으로 남긴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남는 거예요? 미수 쓴 놈한테 가서 뭐가 돼요? 빚으로 남습니다. 그럼 얘네들 키움증권 뭐라 그래요? 고객님 빌려가신 돈 1억에서 8천만 원만 회수가 됐으니까요. 2천만 원 갚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만약에 얘네가 집이 있어. 집이 있고 내가 현금 1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미수를 걸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집 팔아야 돼요. 상차가 있어? 자동차 해야 돼. 월급 직장 다니고 있어? 월급 차압 들어갑니다. 큰 돈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키움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뉴스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미수금 5천억이다 해서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 지난번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다우데이터나 그 뭐 세방 아까 네 세방 선광 이런 거 네. 아 이거는 문제가 좀 크죠. 그죠? 삼천리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커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뭐 3억 있던 사람이 갑자기 뭐 9억을 빚을 졌네, 20억을 빚을 졌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집 팔아도 안 되고 뭐 다 탈탈 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손해볼 수 있는 구조죠. 네. 근데 이번에 키움증권 이거는 그 정도까지 아닐 겁니다.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정도 풀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건 내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작전하고 신용, 미수 이런 것들이 싹
다 같이 걸려있는 상태라서 지금 시장이 약간 투매성으로 움직였어요. 지독한 투매예요. 이거는 개인들이 겁에 질려서 파는 게 아니고 팔기 싫은데 그냥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뭐요? 내 돈, 내 산이잖아. 그죠? 내 돈으로 내가 샀다, 이씨, 어쩔래, 이씨. 여러분들 주식 하나라도 뺏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10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너 장 많이 내렸으니까 나한테 2주 내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니죠. 몰라, 나도 어떻게 되는지.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뭐. 근데 빚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죠? 네. 못 뺏어간다고. 여러분 거는 주식을 계속 들고 가세요. 그러면서 주가가 밑바닥에서 돌아설 때 돈이 있으면 좀 더 사세요. 빚을 쓴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수라니까 미수. 미수. 이건 빚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것도 빚인데 빚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거의 뭐 2배, 3배씩 살 수 있잖아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3, 400만 원씩 사는 그런 그게 되는데 자, 일단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을 미수로 썼어. 미수는 이틀 후에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주식을 일단 사요. 사서 지금 100만 원밖에 못 사지만 내가 1000만 원어치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갈 생각하는 거야. 아니 10%만 올라가면 100만 원 버네? 그럼 내 투자 원금의 100% 수익이잖아. 그러면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라갈 생각만 한다고요. 여러분들 주식 살 때 무슨 생각만 해요? 올라갈 생각만. 돈 딸 생각만.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올 때 무슨 생각만 했어요? 돈 벌어가지고, 네.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바꿀 생각, 그거 하고 들어왔잖아, 일단은. 네? 나 주식해. 네.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지. 요즘에 뭐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나 요즘에 좋은 일 좀 있잖아. 그랬더니, 왜 이혼하니? 뭐, 그랬더니, 아이, 그게 아니고 주식하잖아. 그랬더니, 왜 남편 바꾸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네.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네. 요즘에 좋은 일이 이혼하는 거야? 네. 하여튼 뭐 그렇다더라. 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들어오잖아요. 이제 뭐 주식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들어올 때 뭐 무슨 생각해요? 너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뭐 네. 다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네. 올라가는 것만. 회장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미수를 써요. 빚을 내는 거고요. 내려갈 걸 생각하고 손해볼 걸 생각하면 누가 빚을 씁니까? 레버리지는 손해율이 더 더블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닿겠죠. 미회수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손실로 잡히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대봐야지 알아요. 환수가 되지 않으면 일단 손실로 잡혀요. 잡히는데 그거는 어떻게든 환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미수 같은 경우는요, 좀 여유를 주세요. 내일까지 갚을게. 이게 아니야. 그냥 그날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미수가 떨어지면은, 뭐, 채권 추심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강제 집행이 됐든 해서 받게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분기에 손실을 잡혔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다 받아내면은 다음 분기에 수익으로 다 계상돼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얘네들 뭐 그런 것들은 증권사 애들이 그래서 완전히 지금 보세요. 뭐 신용해가지고 뭐 이자율 10% 넘는 건 막 수두룩한데 그 반대 매매 나가니까 이자를 받아 먹고 네 원금은 원금대로 다 챙겨 먹고 네 사람들만 개털돼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사람들만 개털돼서 나가는 거예요. 봐봐요. 신용을 썼어. 신용 이자 10%씩 따박따박 내고 있었는데 주가는 점점 떨어져요. 근데 아직은 끝도 없으니까 10% 이자 따박따박 내고 있어요. 증권사가 배부르다 그랬는데 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이씨 위험해졌어요. 반대매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 깜짝 놀라잖아요. 반대매매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는 원금회수 안전하게 하죠. 네, 그러면서 이 대출 관계 끊어지고요. 원금회수 안전하게 하고 여기 투자자는 빈털터리 개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하고
신용은요, 주가가 완전히 상승하는 완전 상승장에서만 우리가 조금씩 쓰거나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요, 내돈내산, 그죠? 여유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내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급한 돈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급한 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꼭 써야 되는 돈 있잖아요. 네, 뭐 아파트 중도금 가지고 큰일 납니다. 네. 그런 건 그냥 예금을 돌려놔. 그래서 뒀다가 다시 저쪽으로 넘기고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왕창 사야지라는 생각을 자꾸 이거 하고 있는데 버려야 돼요. 이거를 버리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냥 나눠서 사겠다, 모아가겠다 이 생각하세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주가 떨어질 때 이럴 때부터도 계속 나눠서 샀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나눠 산다 이거야. 네, 내가 2021년도부터 계속 그냥 나눠 샀어. 나눠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아가 잊지 말지. 뭐 무섭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걱정은요. 지금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경험했잖아요. 지수가 내려가도 종목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실 거 없고요.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개인들의 어떤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부분을 떨궈내서 가격을 싸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배당 시즌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배당 시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 싼 가격대에서 매수가 왕창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빠르게 반등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반등이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나타나거든요.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그 주식 잘 들고 계세요. 네. 조금 빠졌다고 뭐 실망해가지고 뭐 오늘 일괄 매도를 눌러버릴까요? 그만할까요? 뭐 주식이 이럴 줄을 몰랐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엉엉엉 앵앵앵 그러고 뭐 성투사 미워 그러고 있지 마.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일괄 매도를 누르고 있던 내 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어 버려 그냥 막 그냥 네. 아시겠죠? 빠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이런 장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장이 더러운 건 사실입니다. 아주 개떡 같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주 지랄 맞고요. 아주 그냥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씹어버리고 싶었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버티세요. 개기세요. 이겨내십시오. 네? 저는 한 번도 주식 매도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본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살까? 네. 아씨 내려갔을 때 더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뿐이지 저는 이렇게 해서 저도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좀 내려갔겠죠? 네. 올해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겠지? 손실 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나는 매도에 대한 생각 안 합니다. 아, 더 사야 되겠다. 씨. 네. 더 사야 되겠다. 씨부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네. 그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이해는 합니다. 일괄매수 그거 좋다. 네. 일괄매수 그거 좋아. 버티세요. 견디시고, 버티시고, 이기시고요. 네.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시다 보면 또 만나요. 그때마다 자꾸 일괄매도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나가면 장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돈으로만. 단 한 주를 사도 괜찮아요? 한 주를 사도 됩니다. 아유, 나는 10만원어치 사서 뭐 할래요? 아니야, 10만원어치 사도 돼요. 그죠? 10만원어치 사도 되고 20만원어치 사도 되거든요. 조금씩만 사서 계속 모으세요. 그러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가면은요 계속 되는 겁니다. 응? 봤죠? 봤죠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뭐야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은 네 저거에서 볼 거야. 쇼츠에서 봤죠? 겁먹지 마세요. 네, 팔면 후회합니다. 맞아요. 내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 팔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들고 있으면 지금 후회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팔면 지금은 막 아쉽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런데 나중에 후회까지 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지금 그래봤자 뭐 한 달 정도 빠진 건데 네. 좀 아까운 건 있어요. 근데 그죠? 네. 1년 동안 농사진 거 다 뺏긴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많이 해줄 것인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자리에서요. 여기 2600까지만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계좌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지금이 성장주 장이에요. 네.
지금이 성장주 장입니다. 황금새님, 한동안 성장주 장이 오는 게 아니고 한동안 거품주 장이 안 올 겁니다. 작전주도 잘 안 올 거고요. 거품주가 잘 안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10배씩 그렇게 성장하는,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잘 안 나오겠죠. 왜냐면 뒤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몰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아.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내일까지는 주가 조심해야 돼요. 내일까지는 반대 매매가 무조건 아침에 나올 것 같으니까요. 내일까지는 조심하시고요. 네. 네. 2억 가지고 하시면 200 벌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이너스 200? 네. 뭐, 그럴 수 있지. 주식 수익이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된다든지. 네.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오늘 좀 오버해서 얘기해드렸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뭐,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입니까? 그죠? 네. 작년 어떻게 얻었어? 작년 더 들었어요. 작년 이 개 같은 거 뭐, 네. 그 시블루면 시키 그거 나올 때도 그랬고, 지랄 맡은 거, 이젠 지랄이 면역이 되지 않습니까? 지랄 면역. 네. 지랄 면역.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웃어. 뭐 주식은 뭐 하려고 한다고? 행복해지려고 그죠? 근데 주식 때문에 맨날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위 그러고 있으면은 네 오든복도 달아나겠다. 네 한 냅둬 봐요. 또 올라갈 때 되면 또 히히호호 한다고. 네 그죠? 네 파이팅. 자, 푹 주무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장이 올라갈 때 사세요. 이거 장 시장 2,400 이상 넘어간 다음에 매수해도 괜찮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세요. 여행 가버려. 문 닫아놓고 어디 감옥에 갔다 감옥에 5년만 갔다 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다녀오세요. 5년만. 야, 그럼 괜찮겠네. 이왕 감옥에 갈 거면은 뭐 그 특수절도나 이런 걸로 좀 챙겨놓고 마늘밭에다 돈 묻어놓고 네 그리고 한 5년만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마늘밭에서 돈도 챙기고 계좌도 올라가 있고 괜찮겠네. 자 그래요. 네 오늘 맥주 드시고 주무시고 편안한 꿈 좋은 꿈 꾸시고 느긋하게 네 느긋하게 가세요. 안돼 저는 군대 안 됩니다. 현역이에요 아직. 네. 자 고생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네. 수고도 하셨고요.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올라갑니다.